한글 공부 재미있구나. 까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하! 한글학교 한국어 4권 11과 얼마나 걸려요? 11과에서는 출발하는 곳에서 도착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답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학교가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10분쯤 걸려요. 걸어서 10분이요? 아니요, 버스로 10분쯤 걸려요. 단어를 따라 읽으면서 익히도록 하세요. 식당, 식당, 영화관, 영화관, 은행, 은행, 도서관, 도서관, 소방서, 소방서, 우체국, 우체국, 박물관, 박물관, 정거장, 정거장, 갈아타다, 갈아타다, 식당, 식당, 영화관, 영화관, 은행, 은행, 도서관, 도서관, 소방서, 소방서, 우체국, 우체국, 박물관, 박물관, 정거장, 정거장, 갈아타다, 갈아타다, 얼마나 걸려요? 5분쯤 걸려요. 이동 시간이 얼마인지를 물을 때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물어요. 5분쯤이라고 답을 할 때 쯤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확히 5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5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추측하여 말할 때 우리는 쯤을 사용해요. 식당까지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걸려요. 집에서 공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자전거로 10분쯤 걸려요. 연습 문제예요. 이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도 함께 기억해보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1번.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완성된 문장을 말해보세요. 1번. 얼마나 걸려요? 30분쯤 걸려요. 2번. 지하철로 20분쯤 걸려요. 3번. 도서관까지 1시간쯤 걸려요. 4번. 동물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자동차로 1시간 30분쯤 걸려요. 2번. 그림을 보고 질문에 맞는 답을 생각하여 말해보세요. 1번. 서울에서 동경까지 얼마나 걸려요? 비행기로 2시간쯤 걸려요. 2번. 서울에서 경주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차로 5시간쯤 걸려요. 3번. 집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학교에서 걸어서 15분쯤 걸려요. 4번. 학교에서 박물관까지 지하철로 얼마나 걸려요? 40분쯤 걸려요. 5번. 택시로 얼마나 걸려요? 아침에는 30분쯤 걸리고
오후에는 10분쯤 걸려요. 3번. 원하는 장소가 어디에 있나요? 그곳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림을 보고 친구와 이야기해 봅시다.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집 오른쪽에 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가요. 얼마나 걸려요? 5분쯤 걸려요. 집에서 소방서까지 어떻게 가요? 버스로 가요. 얼마나 걸려요? 10분쯤 걸려요. 집에서 백화점까지 어떻게 가요? 택시로 가요. 얼마나 걸려요? 10분쯤 걸려요. 집에서 공원까지 어떻게 가요? 자전거로 가요. 얼마나 걸려요? 10분쯤 걸려요. 듣기 문제예요. 무엇을 타고 어떻게 가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어울리는 그림과 연결해 주세요. 1번. 영화관까지 얼마나 걸려요? 지하철로 30분쯤 걸려요. 2번. 어디에 가요? 우체국에 가요. 우체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10분쯤 걸려요. 3번. 집에서 학교까지 멀어요? 아니요, 가까워요.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5분쯤 걸려요. 4번. 소방서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으로 20분쯤 걸어가요. 그렇게 멀어요? 버스로는 얼마나 걸려요? 버스로는 5분쯤 걸려요. 스무고개 게임이에요. 한 명은 질문을 하고 한 명은 어떤 장소를 마음으로 정하여 대답해 주세요.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대답을 잘 듣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장소를 맞히는 게임이에요. 집에서 가까워요? 아니요, 조금 멀어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쯤 걸려요. 그럼 빵집이에요? 아니요, 틀렸어요. 빵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화관이에요? 네, 맞아요. 다음 그림을 잘 보면서 주어진 글을 소리내어 함께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어진 그림과 내용처럼 친구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우리 동네예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5분쯤 걸려요. 학교 옆에 식당하고 빵집이 있어요. 그리고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까지는 자전거로 가요. 자전거로 10분쯤 걸려요. 걸어서는 좀 멀어요. 25분쯤 걸려요. 공원에서 왼쪽으로 5분쯤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나는 우리 동네 박물관을 좋아해요. 한국의 위인들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가 살던 시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다스리던 일제 강점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독립을 하고자 1919년 3월 1일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을 3.1 만세운동이라고 하고 지금도 이날을 기념하여 3.1절을 지킵니다. 유관순 열사는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는 17세로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만세운동 이후 일본의 통치기관이었던 조선 총독부에서는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어요. 학교가 문을 닫자 유관순 열사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에 가서도 사람들을 모으고 설득하여 만세운동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유관순의 부모님은 일본 헌병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할 때도 유관순 열사는 이 독립만세운동을 함께 준비한 동료들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번) 유관순 열사가 살던 시대는 어떤 때였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다스리던 일제 강점기. 2번 유관순 열사가 참여했던 독립운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1 만세운동. 3번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할 때 몇 살이었나요? 17세. 4번 3.1 만세운동 이후 고향에 돌아간 유관순이 만세운동을 하다가 부모님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된 곳은 어디인가요? 아우네 장터. 5번 유관순의 감옥 생활과 죽음은 어떠했나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풍속화. 한 고관의 잔치집 풍경이 생생하게 담긴 그림이 있습니다. 음식 준비로 한창 바쁜 부엌에는 재료를 가지러 가고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이는 요리사들이 보입니다.
고관의 명으로 출장 나온 궁중 요리사들인데요. 모두 남자들 뿐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주방 수락관을 호령하던 요리사들은 모두 남자였을까요? 왕을 위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수락관. 수락관에는 고기 요리, 찜 요리, 채소 요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배치돼 진귀한 왕실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역사 소재의 드라마 속에 묘사된 수락관의 풍경에는 대장금, 기미상궁, 수라상궁 등 여자 요리사들만 등장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역사 속의 수락관에는 바로 남자 요리사들이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중의 요리사들은 까다로운 레시피의 궁중 요리 수백 가지를 재래식 요리 도구를 이용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 왕이 원하면 언제든 요리를 대령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대기해야 했고, 때로는 권력가 집에 불려가 출장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 왕실 요리사의 일은 모두가 기피할 정도로 고된 일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중종시대에는 일이 너무 힘들어 무단 결근을 하는 요리사들이 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을 정도였답니다. 여자들의 활약만으로 남아있는 수락관의 풍경. 조선시대 왕실의 음식을 책임지던 수락관에는 우리가 몰랐던 남자 요리사들의 역사가 있었습니다.